안녕하세요. 달빛딸 유진쌤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마지막 레벨업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고학년 친구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오랜만에 남학생을 중심으로 하고 게임을 소재로 하고 있는 책이라서 남학생 친구들이 읽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은 곧 다가올 미래인 또 지금 또 다가와 있는 가상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데요. 특히 증강현실, 그 VR 게임이라고 하죠. 그 게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판타지아라는 그 VR 게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주인공인 이 선우와 원지가 이 판타지아라는 그 게임 안에서 만납니다. 선우는 실제로는 좀 괴로운 현실을 살고 있는 친구예요. 범우라는 친구한테서 맨날 돈을 뜯기고, 또 학교에 과제는 따라갈 수가 없고, 나는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의 강요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친구로 나오는데요. 이 판타지아 게임 안에서만은 막 나의 능력을 막 좀 펼칠 수 있고 현실에서의 스트레스를 좀 멀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로 나옵니다. 그곳에서 굉장히 자신감 넘치고 당당해 보이는 원지라는 친구를 만나요. 근데 이 원지가 뭔가 조금 특이한 게 있어. 근데 선우는 이 원지를 좋아하게 되고 원지랑의 만남을 계속 고대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원지를 만나려면 게임에 접속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우에게는 이 판타지아에 접속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지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원지는 요 세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원지는 교통사고를 당하는데요. 엄마가 이제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되고 원지는 뇌만 살아있게 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능력자인 아빠 때문인데요. 아빠가 이 판타지아를 만든 하이드라는 게임 회사의 대표 사장이에요. 네, 선생님은 부모로서 원지 아빠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어떻게든 자식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아빠는 결심을 하는 거죠. 원지의 뇌만 살리고 나머지는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이 판타지아 게임에 접속시킨 상태의 기술이 있는 거겠죠. 그런 상태로 이 아이를 이 게임 공간 안에서만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선생님이 아주 예전에 봤었던 레드문이라는 만화책이 있는데, 그 만화책에 실제 악당이 요런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사실 보면서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만화 속의 장면이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사실 오래되기도 했고, 근데 지금은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진짜 좀 소름이 돋는 거죠. 자, 이렇게 살아있는 원지는 그 세상을 거부합니다. 원지는 이제 선우가 봤을 때는 원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는 이 판타지아 속에서만 살고 싶은데 쟤는 왜 이 판타지아 세상을 싫어하는 걸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우의 인식 변화를 여기에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우는 처음에는 원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다가 점점 원지를 이해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게임을 파괴하면서까지 탈출하고자 하는 원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원지를 도와주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세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요. 조금 어려운 구도이긴 하지만 이 책은 자기의 품 안에서만 키우려고 하는 부모와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식의 갈등에 대해서도 그리고 있는데요. 근데 원지 아빠 입장에서는 원지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원지를 잃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든 자기 곁에 두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원지는 아빠의 방법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 때문이냐면 아까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세나라는 친구 때문인데요. 어쨌든 여러분 혼자만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지의 친구를 만들어 주려고 했던 거예요. 자, 세나라는 친구도 이 게임에 접속을 하는 친구입니다. 실제로 근데 세나는 현실의 세상에서의 삶도 있는 친구죠. 근데 이제 세나가 접속을 하는 동안 원지는 사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자기는 세나랑 있을 때 되게 즐거우니까. 근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보면 세나가 게임에 접속해 있는 순간은 현실 생활을 할 수 없는 순간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세나가 그 판타지아에서 원지랑 시간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은 즉 세나는 게임 중독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원지 아빠는 모른 척 하는 거죠. 자기 자식만을 위해서 다른 친구들의 삶은 개의치 않는 이 원지 아빠의 아주 잘못된 모습입니다. 자, 원지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아빠가 선우한테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진짜로 자기의 계획을 실행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단단하게 먹게 되는데요. 똑같은 수법을 쓰는 거예요. 원지가 선우를 좋아하니까 선우도 또 원지를 좋아하고 이 선우를 이 판타지아 세상 속에서만 가두려는 그런
미끼를 던집니다. 선우 입장에선 처음에는 완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게임 회사의 사장님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지금 선우가 게임에 접속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지금의 PC방 같은 곳이에요. 시커라는 곳으로 그려지는데 이제 거기 가면 당연히 돈을 내고 써야 되는 거야. 그 접속하는 장치가 비싸니까요. 그래서 이제 돈을 내서 매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한정적이니까 제한된 시간만 할 수 있는데 그 고글을 직접 주면서 야, 너 이거 매일 할 수 있어. 언제든지 해. 이렇게 주는데 너무나 솔깃한 제안인 거죠. 선우는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거기에 빠져서 계속 먼지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세나와 똑같은 현실이 일어나는 거죠. 그 게임에 중독이 돼버리면 현실의 세계는 엉망이 되니까요. 이 책의 이제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조금 진짜 우리 세계의 문턱으로 다가온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굉장히 이해하기 쉽도록 좀 입문용으로 읽기에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문제점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가상현실과 현실 세상 과연 어디를 우리는 진짜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원지는 진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판타지아 속에서만 존재하는 이 원지의 삶은 진짜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되게 어려운 철학적인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선우도 역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원지 아빠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원지를 도와주게 되죠. 자, 그 뒷부분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원지와 선우가 세우는 계획은 이 판타지아를 망가뜨리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럼 원지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 판타지아 세상이 사라진다면 그럼 여기서만 살고 있는 원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선생님은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 전에 읽었던 기사가 떠올랐어요. 세계적인 그 경영 사상가로 알려진 찰스 핸디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인간은 관리되어야 하는 인적 자원이 아니다. 세상에는 셀 수 없는 것이 셀 수 있는 것보다 더 강하다.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말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는 점점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가상현실이 눈앞에 다가온 지금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어느 세계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인지 아마 정말 헷갈리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책에서 그려지고 있는 현실은 선생님은 곧 10년 안에 빠르면 5년 안에도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을 만큼 기술의 그 발달이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유진쌤 책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